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있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 아프리카로 확대되다입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생소하게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지 않았던 국가일 텐데 이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확대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지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299년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스만 튀르크라는 이슬람을 믿는 중앙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이 국가를 건국합니다. 이 지도에서 짙은 빨간색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국가를 건국한 오스만 튀르크는 빠른 시간 내에 밝은 빨간색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나아가 지금의 그리스와 불가리아 등이 위치한 유럽의 남부 지역인 발칸반도 남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발칸반도 남부에서 차지하지 못한 지역은 딱 한 곳,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뿐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시간이 흘러서 많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수도 하나 정도는 방어할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오스만 튀르크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였고, 이때부터 오스만 튀르크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이슬람의 정치 지도자인 술탄으로 자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스만 튀르크가 오스만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술탄 메흐메트 2세 때부터입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는 강력한 오스만 튀르크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오스만 튀르크의 강력한 군대 앞에 영원히 도시를 지켜줄 것 같았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이 무너졌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튀르크의 손에 함락되며 비잔티움 제국은 그 긴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튀르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이 도시를 원했던 것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가진 경제적인 이점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의 상인들이 모두 모이는 경제적인 요충지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스만 튀르크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다음에 국가의 수도를 이 도시로 옮기면서 도시의 이름을 이슬람식으로 바꿉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 터키 제1의 도시인 이스탄불입니다. 오스만 튀르크는 이스탄불로 수도로 옮기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이 막대한 경제적 힘이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메흐메트 2세의 뒤를 이은 셀림 1세는 그 힘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힘으로 병합합니다. 또한 더 남쪽으로 나아가 이슬람교가 시작된 도시들인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힘으로 병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리아는 이쪽 지역이고 이집트는 이쪽 지역이에요. 시리아는 조금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넓어지면서 특히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확보하게 되면서 셀림 1세는 자기 자신을 이슬람 세계의 정치 지도자인 술탄일 뿐만 아니라 성지를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이기도 하다고 자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탄과 칼리프가 한데 합쳐진 술탄 칼리프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강력해진 오스만 튀르크를 명실상부한 대제국으로 만든 지도자가 바로 술레이만 1세입니다. 술레이만 1세 때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의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정복하고 기세를 몰아서 유럽 중부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까지 진출해 해당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수많은 오스만 군대가 포위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빈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겨울이 되어서 오스만군이 퇴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스만의 군대가 빈을 포위한 사건은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의 군대가 유럽 문턱까지 진출하였다는 위기감을 주기에 굉장히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바다였던 지중해로 진출하는 오스만의 해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 유럽 제1의 해군국인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 함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 함대는 오스만의 해군과 한판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해전이 바로 프레베자 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스만 해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까지 자신의 바다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확보하는 한편 서아시아 지역으로도 진출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은 어떠했나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오스만 제국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수도에 앉아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잘 안 보이죠? 여기 수도에 앉아있는 술탄 칼리프가 모두 통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제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지역들은 술탄 칼리프가 직접 통치하면서 먼 지역이나 덜 중요한 지역들은 총독, 그들의 말로 하면 파샤를 보내어 간접 통치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이 거대해지면서 제국 내에는 이슬람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 그들을 통합시키려 하였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국 내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고 지지아라는 인두세만 내면, 즉 세금을 좀 더 내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대체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각 종교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종교별 자치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오스만 제국 내에 밀레트들이 표시된 지도로서 초록색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밀레트,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동방 정교의 밀레트,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동방으로 퍼진 동방 기독교 밀레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혈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자신들의 통치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오스만의 관용적인 사회를 잘 나타내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 제국 최정예 병사이자 술탄의 호위 부대인 예니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병사로서 대접받았고 복무 후에 고위 관리로 올라가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스만의 무사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대는 원래 원칙상 이슬람인들은 입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대에서 복무했느냐 하면 바로 다른 종교, 특히 크리스트교 가정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스만에는 데브시르메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좀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써주긴 할게요. 데브시르메예요. 데브시르메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해당 제도는 제국 내의 크리스트교 가정 출신의 아이들을 징발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그림은 데브시르메 제도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칼리프 앞에 크리스트교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징발된 거예요. 서로 무서워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들을 징발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만든 부대가 바로 예니체리가 되겠습니다. 이 예니체리에서 볼 수 있듯이 오스만 제국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능력만 있다면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이들의 사회였습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의 문화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중앙아시아 유목민 계통의 오스만 튀르크가 세운 국가인 만큼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전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인 페르시아, 그리고 비잔티움,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가 합쳐진 다채로운 문화가 바로 오스만 제국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자신들의 언어인 튀르크어로 쓰여진 역사서와 문학을 굉장히 크게 발달시켰고 건축에서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일명 블루 모스크를 비롯한 웅장하고 화려한 이슬람 모스크들이 건축되었던 것이 이들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던 이슬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였고 회화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세밀화가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세밀화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긴 문화적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피를 마시는 문화입니다. 본래 커피라는 것은 아라비아 남부나 동아프리카 지역이 원산지로 해당 지역에서만 마시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에 이 커피가 소개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낮에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를 파는 상점들이 이렇게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하우스인데 이 문화가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미국으로 퍼진 다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스만 제국은 처음 들어보거나 생소한 경우가 많으니까 오스만 제국이 어디 있었고 얼마만큼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스만 제국이 보여줬던 제국 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관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의 문화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과서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118, 119페이지를 보면 오스만 제국의 문화유산 중에 특히 그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다채로운 문화유산들이 118,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또 선생님이 이제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하나 남겨줄 텐데 118, 119페이지를 보면서 그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같이 보면은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여행 관련 영상이니까 좀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10분 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